어느 날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 아침 운동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30분의 가벼운 조깅은 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몸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식단 계획이었다. 나는 칼로리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가공된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가끔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해 나갔다. 세 번째 팁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몸의 수분 균형을 위해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자주 마시려고 노력했다. 다양한 물맛 첨가제를 활용해 지루함을 덜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매일 밤 최소 7시간을 자도록 루틴을 조정했다. 이는 피로를 덜고 체중 관리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었다.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체중 감량 여정은 내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으나 나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에 더해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을 통해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조언은 작은 목표 설정이었다. 큰 목표는 때때로 좌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나는 체중 감량을 주 단위의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상을 주며 동기를 유지했다. 일곱 번째로 나는 높은 칼로리의 스낵 대신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찾았다. 초콜릿바나 감자칩을 손에서 떼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서히 건강한 대안을 찾는 데 익숙해졌다. 여덟 번째는 외식 시 신중한 메뉴 선택이었다. 메뉴판을 보면 가장 건강한 옵션을 고르며 항상 채소를 추가했고 드레싱과 소스는 따로 요청해 양을 조절했다. 아홉 번째는 주기적인 자기 성찰이었다. 매주 자신의 변화를 기록했고 달성한 만큼의 칭찬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다시금 동기부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는 모든 여정을 즐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체중 감량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건강한 삶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즐겼다. 이러한 10가지 팁을 실천하면서 나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민지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채소를 좋아하고 식단의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민지는 부모님과 함께 건강 박람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슈퍼푸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 세미나에서 매일 먹으면 몸에 좋은 10가지 슈퍼푸드를 알게 되었다. 세미나에서 나온 첫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다. 발표자는 블루베리를 소개하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 좋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심장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민지는 다음에 쇼핑할 때 꼭 블루베리를 장바구니에 넣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는 시금치였다.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뼈 건강에 좋다고 했다. 민지는 이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시금치 무침의 맛이 생각났다. 이어진 발표에서 세 번째 슈퍼푸드로 연어가 소개되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하여 두뇌 건강 및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민지는 앞으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연어구이를 해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아몬드였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의 원천으로 피부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민지는 아몬드를 요리할 때 혹은 간식으로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다섯 번째로 나온 것은 녹차였다. 녹차는 카테킨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민지는 이번 주부터 커피 대신 아침마다 녹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고구마였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시력 보호에 좋다고 했다. 민지는 고구마 요리를 좀 더 배우기로 했다. 일곱 번째는 그릭 요거트였다. 그릭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다고 했다. 민지는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며 다양한 과일과 함께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덟 번째로 나온 것은 아보카도였다. 아보카도는 항산화제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피부 건강을 돕는 데 탁월하다고 했다. 민지는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기로 했다. 아홉 번째는 마늘이었다. 마늘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장질환 예방에 좋다고 하여 민지는 요리할 때 마늘을 더 많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열 번째 슈퍼푸드는 퀴노아였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철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와 영양 보충에 훌륭하다고 했다. 민지는 밥 대신 퀴노아를 사용한 다양한 요리를 가족에게 선보이기로 했다. 민지는 집에 돌아와 이번 박람회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족에게 공유했다. 그날 이후로 가족의 식탁에는 항상 슈퍼푸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지의 끈기와 노력 덕분에 가족들은 점점 더 건강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민지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슈퍼푸드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민지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의 건강 관리를 넘어서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10분 활용하여 마을에서는 슈퍼푸드의 날을 정해 주민들이 모여 슈퍼푸드 요리를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축제를 열었다. 민지의 꿈은 단지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게 하려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지역 사회에까지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건강한 체중 감량을 결심하게 된 건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읽고 저울질한 끝에 나만의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다. 첫째로 나는 균형 잡힌 2일 운동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이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했다. 나만의 루틴은 아침에 가볍게 동네를 조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뛰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몸의 체지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둘째로 나는 주 3회 근력 운동을 포함시켰다. 근력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헬스장을 가는 것이 꺼려졌던 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로 시작했다. 턱걸이나 푸시업, 스쿼트 같은 기본 동작들로 먼저 시작한 후 홈짐 기구를 조금씩 늘려갔다. 운동을 통해 몸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셋째로 나는 운동의 중압감을 덜기 위해 즐거움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댄스 영상을 보며 따라 춤추기를 시도했다. 음악을 듣고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웠고 대단한 체력 소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만의 작은 홈파티를 개최하는 기분으로 부담 없이 즐기다 보니 땀이 배어나오는 그 순간들이 계속 기대되었다. 접근법이 날카롭고 과하지 않으니 점차 체중이 줄어들었다. 체중계 숫자가 달라질 때마다 보람됨을 느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은 나에게 큰 성취였고 자존감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한 식습관도 함께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단, 충분한 물 마시기 등을 병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체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나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여정이었다. 궁극적으로 나는 나를 응원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운동 가이드를 만들어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나의 체험담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꿈꾼다. 네 번째 이야기 매일 걷기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신체 활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곤 합니다. 2일 심혈관 건강 증진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더욱 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고혈압을 줄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이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공급하게 해줍니다. 2. 체중 조절 및 체지방 감소 걷기는 열량을 소모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특히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으로 인한 여러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정신 건강 개선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신체의 엔돌핀 수치를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4. 뼈와 근육 강화 걷기 운동은 근력을 유지하고 뼈의 밀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며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넘어짐과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5. 면역력 증진 규칙적인 걷기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몸은 면역 세포의 생산을 촉진하고 그 기능을 최적화하여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6. 수면의 질 향상 걷기는 하루 동안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여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충분한 야외 활동을 통해 일주기 리듬을 맞출 수 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수치를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걷기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걷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건강 개선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 이전뿐만 아니라 정신과 사회적 삶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많이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